싫어. 딸의 손이 내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별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사람은 직감한다.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을. 언제야?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봐도 의미 없으니까. 곧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고요해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의 냄새. 나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문득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겠지.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내가 말했다. 저녁 먹자. 나는 놀라서 아내를 봤다. 이 상황에서도 밥을 차리려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슬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부엌에서 칼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도 눈물을 자극했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보, 아내가 손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왜 이제야 왔어?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가 낮게 말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오지. 가슴이 무너졌다. 미안해.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맨날 당신 기다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은 죽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식탁에 앉았다.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나는 물었다. 언제 한 거야? 아내가 말했다. 당신 장례식 끝나고 해주려고 연습했었어.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이 떨렸다. 나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침묵. 근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혼자였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가족을 책임졌지만 함께 기대지는 않았다. 늘 가장이어야 했고, 늘 강해야 했고, 늘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응? 나 취업했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 딸이 웃었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프던지. 축하한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다. 첫 출근 날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나는 이미 세상에 없었겠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잠깐만.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 나는 그걸 들고 나왔다. 아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뭐야? 보험이랑 적금.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언제 이런 걸?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당신들 힘들까봐. 아내의 눈물이 떨어졌다. 바보야.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나는 늘 이런 방식이었다. 말 대신 준비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 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사랑이었다. 나는 딸을 바라봤다. 지은아. 응. 사랑한다. 딸의 눈이 커졌다. 아마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이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는 아내를 봤다. 당신도. 아내가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시간이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준비하십시오. 딸이 놀라 소리쳤다. 아빠 왜 그래? 나는 겨우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고마웠어. 목소리가 부서졌다. 내 가족이라서. 딸이 울며 말했다. 가지마. 아내도 말했다. 조금만 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그러고 싶다. 정말로. 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숨이 흔들렸다. 그때는 더 많이 웃자. 시야가 흐려졌다. 두 사람이 멀어졌다.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빛이 번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그 플랫폼에 서 있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떠셨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마지막이군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물었다. 저 이제 가는 거죠?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보실 것이 더 있습니다. 뭐죠?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의 삶입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우리 가족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장면이죠. 그 순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야 할 것 같지 않았다. 아직 플랫폼 위에 서 있자 공기가 잔잔하게 흔들렸다. 노인이 말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비라는 게 가능한 걸까?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허공에 잔물결 같은 빛이 퍼졌다. 그리고 장면이 나타났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있었다. 국화향이 희미해졌고 복도는 조용해졌다. 내 사진 앞에는 이제 몇 송이 꽃만 남아 있었다. 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옷이 아직 어색해 보였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다. 아빠, 목이 잠겼다. 나 이제 어떡해. 그 한 문장이 내 존재를 붙잡아 흔들었다. 나는 달려가고 싶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여긴 닿지 않는 세계였다. 아내가 다가왔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은아, 딸이 겨우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 아내는 딸을 끌어안았다. 엄마도 그래.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살아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삶은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큰 상실이 와도 장면이 바뀌었다. 며칠 뒤의 집이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다. 내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가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발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정리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장례식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다. 여보,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물론 닿지는 않았지만, 나 이제 당신 없이 살아야 하나 봐.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죽은 사람의 사과는 전해지지 않는다. 며칠 뒤 아내는 내 옷장을 열었다.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녀가 한 벌을 꺼냈다. 얼굴에 가져갔다. 눈을 감았다. 아직 냄새가 나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옷을 버리지 못했다. 다시 걸어두었다. 아직은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날 밤 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책상 위에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다. 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출근 조금만 미뤄도 될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가 돌아가셔서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어린 어깨 위에 너무 큰 현실이 올라가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아무 말 없이 딸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딸을 안아주었다. 딸이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대답했다. 잘하지 않아도 돼. 딸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냥 살아.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삶은 잘 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내는 거구나. 시간이 조금 흘렀다. 집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항상 3개 놓이던 수저가 이제 2개만 놓였다. 아내는 처음엔 무심코 3개를 꺼냈다가 멈추곤 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를 다시 넣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 없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응? 나 취업할게. 아내가 놀란 눈으로 봤다. 괜찮겠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열심히 살았잖아.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죽음 이후에도 사람은 누군가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보셨습니까? 나는 겨우 대답했다.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는 한참 가족을 바라봤다. 울고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렸다. 걱정, 미련, 죄책감, 조금씩 흩어졌다. 나는 물었다. 이제 정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였다. 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의 눈이 이전보다 깊어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선택?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떠날 수도 있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아니면 아주 예상하지 못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순간 세상이 멎은 것 같았다. 돌아간다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 기적이 허락된다면. 숨이 떨렸다. 왜 저에게? 노인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삶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도착이 아니라 선택을 재촉하는 소리였다. 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플랫폼 아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심장은 이미 결정을 재촉받고 있었다. 돌아갈 수 있다고요. 내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떨렸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돌아간 이후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기적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위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노인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몇 달일 수도 있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다. 어쩌면 단 하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가도 곧 다시 떠나야 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울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면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떻게요? 당신을 기적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잠시 멈추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나는 이해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흔든다. 노인이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가족이 당신을 다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두 번의 이별, 그 고통을 또 겪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선택을 주는 겁니까?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노인은 멀리 선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당신은 남겨진 사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다. 그는 말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차의 빛이 점점 커졌다.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합니까? 나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선로. 마치 시간 같았다. 그때 어떤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초등학교 앞, 작은 우산 하나,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응? 나 커도 아빠랑 손 잡아도 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딸이 환하게 웃었다. 약속? 그 기억이 심장을 붙잡았다.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또 하나의 기억. 젊은 시절 작은 분식집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 떡볶이 맵죠? 나는 괜히 허세를 부렸다. 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그리고 10초 뒤 눈물 콧물 다 쏟았다.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세네. 그 웃음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아직 목이 잠겼다. 아직 같이 웃고 싶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다. 누구와요? 가족과요.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빛이 눈부셨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시 떠나게 될까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삶은 길어서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말했다. 단 하루라도 진심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물이 고였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해야 할 말들이 남아 있었다. 해야 할 포옹이 있었다. 함께 먹어야 할 밥이 있었다. 기차 문이 열렸다. 하얀 빛이 쏟아졌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정하십시오. 나는 선로와 기차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 전체가 흔들렸다. 빛이 폭발하듯 번졌다. 노인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선택입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여보 제발. 아내였다. 아빠 일어나. 딸이었다. 심장이 뛰었다. 다시 강하게 쿵, 쿵, 쿵. 그리고 어둠이 갈라졌다.